4.3 특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국민과의 특별한 약속, 힘있는 제주도지사 후보 문대림의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을 4.3 족쇄에 묶여 살아온 4.3 당시 육지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수형 생존자들께서 완전한 4.3 해결의 영원을 안고 높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원래 연세가 우리 나이로 95세인 현우룡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현우룡 할아버지. 예. 다음은 김평국 4.3 수영 생존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올해 나이 90세이시에요. 이해상 할머니인데. 다음은 현창용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올해 나이 88세이십니다. 현창용 할아버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원유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올해 나이 89세입니다. 박동수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올해 나이 87세이십니다. 양금방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예, 양금방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예.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올해 나이 87세입니다. 다음은 제주북부 예비검속 유족회 양용혜 고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3 유족회 이성찬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3 유족회 양영호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우리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4.3을 해결할 진짜 제주사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완전한 4.3 해결 약속을 당당하게 수행할 대통령의 친구 문대림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3 공약 발표에 앞서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문대림 후보의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국민과의 특별한 약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하고 문대림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먼저 4.3 특별법 전부 개정 및 배보상금 1조 5천억 확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의 요구를 중심에 둔 4.3 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4.3 최대 수용소 주전공장터가 고기로 구입됐지만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4.3 역사 기념관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 제주 4.3 의료복지재단 설립 추진 및 유족 복지를 전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불법적인 군사재판 우회화를 통한 수용자 명예회복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행 4.3 지원과를 4.3 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여 이 모든 일들의 추진에 실무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가 사업으로 광주, 안산, 제주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 이사님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에 따라서 광주, 안산은 이미 지방정부 차원에서 트라우마 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하고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도정이 지난 4년간 2016, 2017년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지방정부적 접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통과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법과 연동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산 유족들이 자산 관련자분들이 연령을 생각했을 때 하루속히 추진해서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상특별법 정부 개정 및 피해 배보상금 1조 5천억 적극 추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완전한 사상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당의 오영훈 의원은 국회에 사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저 문대림은 당선 이후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완전한 사상 해결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부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 사상 희생자 14,323명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배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와의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보상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금액의 소요가 예상되어 기획재정부가 주저하고 있으며 향후 야당들이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힘있는 도지사 문대림을 당선시켜 주신다면 향후 적극 앞장서서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배보상금으로 유족들의 슬픔과 한이 완전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배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조금이나마 오랜 세월에 걸친 한 맺힌 절기가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불법적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 이것에 대한 배보상은 정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뜻을 받아안는 도지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4.3 유적지 정비 및 복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첫 번째, 다랑시를 복원 정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 발발 44년 만에 발굴된 다랑시글과 그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은 고향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수장되어 버린 한설인 4.3 역사 현장입니다. 다랑시굴이 폐쇄된 지 36년,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부끄러운 역사 현장. 늦고 또 늦었지만 희생 4.3 유적이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고 제주의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4.3 역사 현장으로 정비 복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귀포 정권 북포 소남머리 학살터 4.3 유적지 조성입니다. 4.3 당시 산남지역 최대 희생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소남머리 4.3 유적지 조성 사업은 서귀포 지역 및 산남지역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제대로 4.3 유적지로 조성하여 인근 정번 북포와 서귀포 해안 등 아름다운 관광지와 연계 또 하나의 4.3 유적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4.3 최대 수용소 주전공장터를 4.3 역사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옛 주정 공장터는 4.3 당시 제주도민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은 4.3 현장이어서 지난 민선 5기 도정은 두 해에 걸쳐 39여 원이 지방비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원희룡 도정은 전임 도정이 어렵사리 주정공장 여터 일부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문대림 도정은 4.3 당시 최대 수용시설이었던 이곳을 당시 원형을 엿볼 수 있도록 복원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정공장은 1948년 10월 이후 초토화 작전으로 생존을 위해 입산했던 주민들이 1949년 겨울을 지내고 대거 산을 내려오면서 경찰서나 군부대로부터 인계되는 주민들로 인삼인해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상자와 임산부도 함께 주정공장에 수용됐습니다. 육지정부소에 끌려가 아직까지 흉발분민으로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 혹독한 고문후유증으로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해 이곳에서 죽어나가는 주민도 있었고, 또 임산부는 출산을 하기도 했던 한설인 이곳을 살아있는 4.3 역사 현장, 4.3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4.3 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 체제 전면 확대입니다. 지원 전담 조직, 가칭 제주 4.3 의료복지재단을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사업 가운데 4.3 유족복지 사업비는 지난해 1만 2,246명의 유족에게 총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4.3 평화재단이 국비지원 사업비 30억 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예산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추가 4.3 희생자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4.3 유족 지원 의료비가 4.3 평화재단 사업비 중 절반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추가 4.3 희생자 신고 결과에 따른 의료비 수요를 충족하고 또 가중되는 유족이 복지 확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가칭 제주 4.3 의료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4.3 유족 복지 지원 체제 전면 확대 개편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4.3 유족 복지 지원을 담당 전담 조직, 가칭 제주 4.3 의료 복지재단 사업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대림 후보의 약속은 당선 이후 설립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의료비 유족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 사망 시 장제비 150만 원에서 100% 상향 조정안 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족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추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되지 않는 약값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6,000원 진료비 인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정병의원 전 제주도 지역병원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사재판 우유화를 위한 수용자 명예 회복입니다. 제주 4.3 과정에서 죄를 지었다는 멍해를 벗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의 판결 없이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법회의가 1948년 12월과 49년 7월 두 차례 실시되었고, 정부기록 보존소 창고에서 1999년 추미애 의원에 의해 2,530명 명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부에 기재된 분들은 검찰이 신문과 피고의 항변, 자기방어권 행사, 구형, 변론 등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형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군법회의 근거가 된 국방경비법에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공판조서와 판결문조차도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재판에 의한 범죄자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서울, 인천, 대전, 목포, 전주 등 전국 각지 형무소로 보내진 분들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불순문자로 몰려 총살당하거나 행발명령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불법적인 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수형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죽음을 당한 희생자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미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재판임을 인정한 만큼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 지원과를 4.3 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4.3 정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완전한 4.3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4.3 지원과를 4.3 담당관실로 격상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4.3 담당관실 격상은 4.3 업무 담당 공무원이 사기를 진작하고 특히 4.3 해결 과제의 완전한 달성을 위한 문대림 후보의 제주도정과 도민, 유족과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4.3 해결을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완수하려는 문대림의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시부터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전투표 행사가 있는데 강창을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예, 저기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양용회 선생님, 양용호 우리 선생님, 이성철 선생님 등등 우리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기 저는 이제 지난 40년 동안 4.3 진상규명 명예운동에 뛰어들어서 젊음을 좀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국회에 입성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선생님께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와서 도민에게 국가 국권력에 의한 학살이었다 사죄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배보상,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3 기념적회에 또 일부러 찾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원내의원은 지금 수석 후보는 과연 뭘 했는지 제가 잘 압니다. 국회 나면서 한 번도 4.3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4.3 특별위원회 우리 4.3 지원위원회 그것도 폐지하는데 서명을 했던 분입니다. 제주도 도지사 된 다음에 또 밀려서 제대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오영훈 의원님께서 완전 전부 개정 법률안 냈는데 장당 의원님들 한 사람도 국민당 의원님들 한 사람도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당이었죠. 그때는 당시에는 법안 제출할 때는 그래서 그냥 아는 연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친한 장당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해달라는데 예예예 하고 전부 도망가서 하나도 서명을 안 해주었습니다. 당시 그 당 소속이면서 과연 뭘 했습니까? 한 사람 의원이 서명하도록 안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전체 60명이 다리 안에 하는데 그래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나는 오히려 여야당 당이 다르면은 더욱더 뭡니까 폭을 넓힐 수 있을까 하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4.3 민족들이 뭐에 현혹되어 있는지 여기 지금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4.3 영령들이 좌장하지 못할까 봐서 심히 우려됩니다. 저 유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셨고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생각해서라도
그 사삼분들은 이러면 안 된다.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사삼 못 나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계시고 이분들이 뭐 많은 공약 발표했지 않습니까? 사삼 영령들이 좌장할 수 있도록 사삼이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삼 영령들을 좌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사삼 정부 개정 법률안 당정 협의 진행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3일 7주년 추념식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그리고 그 직후에 실무 당정 협의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 등과 당 정책위 차원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과거사 전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원칙을 기조로 잡았었지만 4월 3일을 계기로 해서 4.3 특별법의 우선 처리 그리고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입장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행안부의 입장과 청와대의 입장 그리고 지역의 요구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한 상태고요. 아마 이게 특별법 논의가 이제 행안부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원태림 도지사가 당선이 되면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금 1조 5천억의 문제는 일단 지금까지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의 평균 금액이 이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규모 산정은 행안부에서 검토했던 자료를 검토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급된 북부 예비검소 진단 300여 명은 또 기지급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마 지금 추가 유족 신고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희생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저희들이 이 사상특별법 정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행안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논의가 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 임시회에 대한 지금 일정이 여야 합의가 도시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8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8월 임시회 9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이러한 산업특별법 정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무소속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을 때도 산업특별법 정부 개정 법률안에 보수야당 의원들을 한 분도 참여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저는 원희룡 지사의 후보의 한계라고 보여지고요.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3 유족들 중에 일부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무소속 후보에게 지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인 건강부 기자입니다. 지금 11시에 진행했어요. 네, 유족 회장이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양념에 제가 뭐 준비 없이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90이 다 돼갑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마이크를 갖다가 들어야 되는지 참 제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아까도 강창위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일부, 극히 일부 유혹에 간부란 사람이 본인하고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사참을 제대로 겪었고 사사람의 아픔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산 여경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같으면 아마 통보하고도 넘어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이 나이 많은 사람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18살에 사삼을 겪었고 20살에 6.25 사변 당시 아버지가 예비금속으로 희생돼. 그 아버지 희생원인을 갖다가 그래도 경영해보겠다고 28살의 나이로 칠성동을 급여다녔습니다. 시골에서 동전 한 푼 없이 몇 푼 호주머니에 잠깐만 넣고 그게 1158년도입니다. 4.3을 이렇게 알고 4.3의 아픔을 알고 4.3 유력의 사람을 갖다가 알았다 같으면 절대 그 무슨 원인을 흐물을 갖다가 어떻게 한편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제가 요즘 신문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도가 살고 뿐만 아니라 4.3 유족회의 한을 풀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수의 김남국 기자입니다. 저기 두 가지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기 오늘 4.3을 특별 공약을 하신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번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의 책임을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이미 4월 달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4.3 특별법을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 법률안에 포함을 시켰고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임시회에서 행안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수당이 아닌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4.3 특별공약을 오늘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4.3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공약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4.3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또 우리 문대림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부 4.3 유족회 전현직 간부들이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움직임과도 무관치는 않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당에서는 제1대 최우선 과제입니다. 4.3 특별법 통과는. 그런데 잘 아시죠? 자한당이 깽판 놀아서 사후국회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제1순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심의 못했다는 것. 그렇게 하고 이 4.3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약 집행했는데 직접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없어서 오늘 이제 특히 우리 유족분들께서 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자분들이 잘 안 써줘서 기자분들 앞에서 직접 한번 후보님께서 얘기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만든 겁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